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책을 소개하는 책다움입니다. 얼마 전에 테슬라에 관련한 기사를 읽다가 다른 기사들로 타고 넘어가다 포브스지의 세계 부호 리스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1위가 루이비통, 디올, 지방시 등 내노라 하는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LVMH의 버나드 아놀드인데 그의 재산의 규모는 억 단위도 아닌 조 단위의 일반 사람들은 체감도 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혹은 절대 작지 않은 돈은 얼만큼일까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희망하는 연봉은 얼마인가 라는 질문에 어떤 사람은 5천이면 만족한다. 또 다른 사람은 1억은 벌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돈의 액수는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왕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라고 말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원하는 돈의 액수도 다르듯 각자 돈을 다룰 수 있는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만 원의 그릇을 가진 학생에게 10억이 생겨나면 그 학생은 결코 그 돈을 지혜롭게 쓰지 못할 테죠. 오늘 소개할 도서는 수많은 젊은 부자가 꼽는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이자 특이하게도 한 노인과 사업에 실패한 사업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싶지만 정작 현실은 돈을 지배되고 있는 이에게 돈이 생겨나는 원리와 흐름을 알려주고 돈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주는 도서 부자의 그릇을 소개합니다. 이즈미 마사토 지음, 김윤수 옮김, 김선식 편엠,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 속에서의 실패한 사업가 에이스케는 추운 날씨에 얼어붙은 자신의 몸을 녹이고자 자판기에서 따뜻한 밀크티를 사 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100원이 부족해서 낙담했던 그에게 한 노인이 다가와 100원을 선뜻 빌려주죠. 감사하는 그에게 노인은 후에 돈을 갚을 능력이 되었을 때 20원을 얹혀서 총 120원을 갚으라 말하죠. 120원이라면 크지도 않겠다 생각하며 감사한 에이스케는 재계에 성공한다면 100원이 아니라 1000만 원도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것은 안 된다며 그에게 120원이 과연 적당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쌀쌀한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나에게 단 100원이 모자라 따뜻한 차를 사 마시지 못하는 나에게 다가와 선뜻 호의를 베푼 상대방이 빌려준 100원에 20원을 얹혀 120원을 갚는다는 것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후한 값이라고 생각할 테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서 노인이 원금 10원에 20%의 금리를 붙였던 거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현재 미국 기준 통장의 금리가 4에서 5%인 것을 감안하면 20%는 터무니없게 비싼 격입니다. 이렇듯 어마무시한 20%의 금리를 붙인 까닭은 생년월일, 가족, 경력 등을 포함해 실패한 사업가 에이스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노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란 그 금리도 낮다고 덧붙이죠. 돈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신기한 물건이죠. 그런 신기한 돈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혹은 그 이상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돈을 잃은 후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오늘 탓하기 일쑤이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반복하죠.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돈을 다루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돈에 대한 분별력이 자연스레 생긴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죠. 저쪽 통장에 돈을 넣는 사람들은 은행으로부터 4, 5%의 금리를 받고 은행은 대출한 이들에게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차익을 남깁니다. 결국 돈은 누구에게 소유되지 않고 흐름을 타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건인데요. 조금 전 이야기로 되돌아가서 노인이 에이스케에 대해 붙인 20%라는 금리를 적용한 기준은
그의 신용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신용도를 나타내고, 즉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나의 통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신용이 생기면 돈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부자들은 그 신용의 힘을 알고 있죠. 그래서 부자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 하고 상대방의 믿음에 부응함으로써 미래의 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못하고 잃을 것에만 집중합니다.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한다는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연스레 돈을 피해서 살기 때문에 부자의 결과는 동떨어지게 되죠. 사기꾼에게 속아 사업금을 탕진한 사람도 있듯이 무턱대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핵심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나를 믿지 않게 되며 신용이 돈으로 바뀔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용에 이어서 빚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빚하면 바로 떠오르는 느낌은 갚아야 할 돈, 즉 결국 나가야 할 돈인 거죠. 그래서 빚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거나 괜히 파산하는 원인은 빚이 아니라 수중에 돈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업 목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데 은행에서 1억을 빌리는데 연간 300만 원의 고정금리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상상해보죠. 갚아야 할 돈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은 결국 나가야 할 돈이며 금리는 헛되게 쓰는 지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회사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300만 원은 도산을 막아줄 일종의 보험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에 따라 금리는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신용이 좋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질 수 있음을 뜻하죠. 세상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듯이 빌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관계의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빚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치나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그것들로 투자 대상의 능력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담보나 보증인은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부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경력입니다. 경력은 경험에서 나오죠. 그 경력에는 실패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개월, 수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며 겪었던 시행착오 속에서 배운 경험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브랜드의 가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돈만을 쫓다가 망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힘을 키울 것이고 파트너와의 협력을 등한시했다면 동료의 소중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구에 비유하면 성공한 기업가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수도 없이 배트를 여러 번 휘두른다고 하는데요. 실패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많이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성공의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용으로 돈이 들어오게 됨을 뜻합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결국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며 사고의 크기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유는 대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죠. 내 아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연인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합니다. 나를 포함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될 수 있는 돈의 본질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자신의 돈의 그릇을 키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